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에 대한 장을 또 요즘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 상담 1시간을 단독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12시 30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또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또 방송 진행하면서 아나운서 한 명과 저하고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상세하게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방송 참고하셔가지고 요즘 걱정되시는 것들 있으시면 제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보면서 최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국경제TV에 전화로 연락이 한 통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원래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빠지는 거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상당한 위안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동하는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장 빠질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저한테 이만큼 의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준비를 했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뭐 제가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정말 높은 수익을 제가 항상 차지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나와 있고,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저 혼자 또 해외 이민까지도 생각했을 정도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은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우선은 저희가 여기 이제 11월 14일 날, 11월 14일 날, 13일이죠. 13일 날, 보면, 이건 이제 바닥 검색기에 추출됐던 건데, 117개가 추출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닥이 83개, 코스피가 34개.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 여기 바닥이다. 지금부터는 도망가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매수를 하시든지, 또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 대신 이제 옵션 만기 때는 일부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주가라는 것은 이제 낙폭과대가 또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저도 뿌듯하게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좀 더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의 바닥은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돌림 파동이 다음 주에는 좀 들어올 수 있는 양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조금 되돌림 파동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트럼프를 빼놓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또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또 주간 어떻게 종목군들 좀 풀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슈, 뭐 트럼프 이슈는 앞서서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그죠? 트럼프 썸네일만 해도 지금 지난주만 해도 3개니까 한 번씩은 이런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준비를 하셨을 거로 봐요. 저희도 보면
최근에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뭐 종목 상담 때도 어떤 분이 물으셨던 것이 뭐 우리기술 투자나 또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대표님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놔주셨는데요. 저도 뭐 그걸 보고 직접 매매를 또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이제 트럼프 공약 이행률이 최고 수준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BBC 코리아에서 얘기했던 그 트럼프 공약 사항들을 모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출처가 BBC 자료를 제가 한번 모아봤고, 트럼프가 이제 강조했던 7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세금 관세에 관련해서 미국 우선주의, 이제 보편 관세를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폭통범들을 일부 사면하겠다. 이제 본인을 도와줬던. 그리고 이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낙태금지법 서명 안 하겠다. 기후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는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된 이슈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뭐라 했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볼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가장 강한 종목은 반드시 상한가를 안착하는 것이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날 그만큼 수급이 많이 모이는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 상한가를 갔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재건 관련주 안에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재건 관련해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던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과거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가 허풍은 있다. 하지만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률은 최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공약했던 사항들을 보면 안 지켜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좋든 나쁜 정책이든 간에 본인이 얘기하는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보편 관세가 최근에 악재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고, 대신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 종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전쟁 종식을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런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재건 비용이 이만큼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재건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재건 비용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사회시설, 뭐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뭐 통신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하우징, 주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그리고 에너지 시설들. 자, 이런 과정들 안에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큰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느냐? 를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건을 그러면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재건을 가장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원조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재건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트럼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것은 바이든이 지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부터 재건을 하게 되면 재건에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데,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포커스가 들어가는 것들,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는 평화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으로서는 노벨 평화상에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미국 국익으로 본다면 미국에 대한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로 제2의 뉴딜 정책 같은 그런 붐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6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 플랜이나 스마트 플랜이라든지 공항, 뭐 하수 처리, 댐, 철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이행하는 부분, 왜 지금 시장이 여기에 수급이 맞춰져 있느냐? 결국에는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은 뱉은 걸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만 실제로 취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1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최근 시장에도 봤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보편관세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에 대한 IRA에 대한 부분, 바로 이런 경제 세금 관세에 대한 부분을 미국 우선주의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금요일장에서 그렇게 금요일장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저는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 게 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곧장 즉각적으로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도 정부에 대한 대응이 저는 미흡했다고 좀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계속적인 블러핑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2차전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말이 팩트죠, 사실. 왜냐? 지금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IRA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러면 7,500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가 있었고,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투자 세액 공제가 있었고, 그리고 품목별로 봤을 때 생산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세 가지 중에서도 여기도 적어놨지만 뭡니까? 자, 지금 IRA에 대한 폐지 얘기를 하는 것은 소비자가 구입할 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혜택, 이 부분만을 언급을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정부 자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무작정 이걸로 인해서 미국 우선주의가 나타나니까 우려감들이 커지고 그만큼 이제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시장이 과연 이만큼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우려감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이 결국 2400포인트라는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한 이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5만원대에 대한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이 이탈이 됐다는 거죠. 49,9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가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탈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오히려 이 정도면 저가 아니야? 훨씬 더 이것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옵션 만기 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넘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삼성전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월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월봉을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돈 버는 투자 비법이라는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8-단원 1에 120월선 매매법이라고 있어요. 120월선 매매법. 이 120월선은 뭐라고 정리를 하냐. 밑에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120봉이라는 것은 월봉상에서 보면 10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10년간의 평균 종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이런 10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과 업황에 대한 쇠퇴 또는 확대, 여러 가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대한 변곡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삼성전자가 이런 125일선을 기준으로 이탈된 적이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이번이 처음이 이탈되는 거고, 대신 조금 더 넓게 보면 2008년도 11월, 12월 달에 이런 125일선을 한번 이탈하는 모습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됐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탈, 오늘 이제 53,000원대까지는 제가 강하게 뽑아낼 것이다 라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도, 이런 125일선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과하게 빠졌다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하락을 좀 더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시장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하락하거나 좀 더 오르는 것은 결국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더 시장이 이런 우려감이 커져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24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2400포인트를 장중 이탈하면서 한 번 더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우리가 차트를 그려보면 1, 2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바닥에 대한 부분 바닥에 대한 구간을 이제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봉상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43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런 딱딱 떨어지는 지수 자리 또는 가격대,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그림이 형성됐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시장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일시적으로 이런 125일선을 이탈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월봉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결국 말일이 돼야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일이 돼야지. 우리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장중에 이렇게 이탈되면 밑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죠? 그렇게 이탈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종가가 어떻게 찍히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하락폭이 나타났던 가격대라고 보고, 물론 지금 삼성전자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낙폭과대라는 것이 지금 안 좋은 것보다는 좀 더 우세한 매수 심리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움직임들이 삼성전자만 나왔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수급이 오늘 들어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보시면요. YC라는 기업도 지금 보면 어때요?
일봉상에서 지금 바닥에 대한 신호가 또 드러났다. 그죠? 지금 보면 앞서서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반등, 바닥이 드러나고 반등, 그죠? 바닥이 드러나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바닥이 드러났는데 옆으로 행보 붙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한번 형성됐다. 그죠? 지금 120, 얘는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 240선, 1년간의 평균 종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제주반도체,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DI, 그죠? 하나마이크론, 그죠? 대부분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반도체 종목군들이 삼성전자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지금 너무 커져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금 우려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의 보편 관세 우려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돌림 파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금요일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 자체도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던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IRA에 대한 혜택이 정부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도 총 3가지거든요. 그 3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2가지는 보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보면 지금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작용하면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자, 우리가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도 보면 장 초반에 바닥이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죠? 분봉상.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체 이런 것도 장 초반에 바닥이 한번 형성된다. 그죠? 장 초반에. 여기 5분봉입니다. 장 초반에 형성된다. 그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도 장 초반에가 제일 많이 빠져있는 자리들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 후반까지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궤를 좀 달렸던 것이 최근에 조금 올랐던 부분이 존재를 했으니까 궤가 조금 달랐다고 보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보면 어제 종가는 좋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장 초반에 빠졌던 자리까지는 그 자리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흥분 상태에서 대중들의 투매성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오는 과정들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재평가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제 원자재라고 하는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줘야지만 2차전지도 마진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악재나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정부에서 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이 자료가 상당히 저는 시적절했다고 봤거든요. 지수가 만약에 빠졌을 때 미리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대응하는 방법들, 회의들이 나왔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이 발표는 칭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또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했을 때 바뀌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이 바로 이런 재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재건 관련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런 잡주들을 좀 많이 떠올려요.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제 당선됐을 때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닥에서 SY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들이었고, 뭐 과거에 보면 이제 이번에 모듈러 주택 관련이고 뭐 다스코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됐던 기업들인데, 자, 굳이 이제 이렇게 조금은 작은 종목군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테마성 말고
현실적으로 정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이제 미국발로 함께 같이 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조금 우량한 쪽으로 보면 제가 이제 어제 텐텐베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HD 현대건설기계 재건 관련해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장비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현대그룹 내에서 또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월봉이나 주봉상 지금 보면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 지금 8,300원 정도가 지금은 이평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지지를 한번 밟고 뽑아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 고점에 있던 자리까지 한 11,500원, 12,000원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항이 조금 약해져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전진건설로봇 이런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저항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상장이 얼마 전에 된 종목이니까 대신에 얘들이 이제 공모 가격이 16,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500원인가 16,000원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2배가 되는 이제 32,000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이 조금 그 차익 매물들 왜냐하면 공모 가격에서 2배가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만 조금 쉽게 넘어간다면 주가가 이런 재건 관련해서 좀 더 수급이 좀 붙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지만 앞서서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바로 경협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협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항상 언론이라는 것은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언론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유통자가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협 관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경협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런 개별주들이 조금 뭐랄까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 말고 조금 안정적으로 한다면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제 건설업황에 대한 회복 가능성 건설업황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또 과거 또 금강산 관광 관련 이런 경영 관련된 이슈가 함께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현대로템은 다른 방산주와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관련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봤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프로젝트 안에서도 철도 관련된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경협 관련된 이슈도 있는, 그리고 방산 이슈도 있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꽤 많은 모멘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고점에 대한 68,000원대를 또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조금 작은 종목군들로 보면 이제 뭐 아난티라든지 또는 이제 일신석재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단순 테마들로 움직임이 경협 테마로 좀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철도 관련하면 이제 대오에이나 또 대아티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림 자체는 어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조금씩 어느 순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가는 기업들은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또 큰 성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시장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봤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보면 길게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대중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하다 보니까 시장이 여기 진짜 바닥 맞나 아닌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오늘 53,000원 튀고 난 다음에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 거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저처럼 빠질 때 5만원 이탈되면 사세요, 사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어도 그거를 이제 뭐 오르면 나중에 돼가지고 그거를 7, 8% 손해보고 난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이번 주 이제 유튜브가 계속 빨리 안 올라갔던 것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마산의 경남대학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좀 부담되는데, 그죠? 가서 이제 기념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마산에 찍고 경남대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거기 강의를 듣다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지금 어떡하냐. 거기서도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V자 반등은 안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보면 9만원대, 85,000원대, 95,000원대 들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조금 더 인내하셔가지고 구조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빠지면 또 오르는 날이 반드시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그런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힘들 때는 저 뭐 어디 안 가니까요. 계속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서 시장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로 대표 라이브 방송 1+1 이벤트입니다. 이제 제가 뭐 1+1 이벤트를 처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023490-451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그럼 2개월에 88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상세하게 물어보실 분들은 1599-0700 고객센터 번호 있으니까 많이들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한번 복구해보고 싶다, 단기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이상로하고 같이 계좌를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고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빨간 주식 파이팅! 여러분 계좌도 파이팅!